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 해.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의 지능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개발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능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신경 Neuroplasticity. 가소성이라는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가소성, Plasticity. 즉 뇌의 구조나 기능이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하고 적응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존에는 뇌가 특정한 시기를 거쳐 성장을 마치고 나면 뉴런 등의 뇌세포가 그대로 안정화된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나는 원래 길치야 같은 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 다시는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여기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존 페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30대의 나이에 파킨슨병이 발병하고 말았는데요. 파킨슨병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근육이 뻣뻣해져서 운동장애가 생기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줄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도파민과 유사한 약물을 처방해 증상을 완화하는데요. 그는 약물 대신 걷기라는 운동으로 도파민의 자발적 분비를 유도했습니다. 퇴화하던 신경계는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발달시키며 내회로 소통을 향상시켰고, 존 페퍼는 곧 산을 오를 수 있을 만큼 민첩한 운동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냐고요? 이런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라도 뇌의 신경가소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인데요. 영국의 택시기사들은 내비게이션이나 GPS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기로 유명한 런던 도심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2,500여 개의 도로와 1,400여 개의 지형지물 위치를 직접 외워야 하고, 이 때문에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시간만 약 3, 4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팀이 이들의 뇌를 스캔해 본 결과 뇌의 기억 창고이자 공간을 관장하는 영역인 해마 뒷부분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컸고, 이는 운전 경력이 길어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뇌의 구조나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재구조화되고 변화한다는 신경 가소성의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리스만이라는 스위스의 한 심리학자는 자신의 제자 코울러에게 이미지가 거꾸로 보이는 고글을 하루 종일 쓰고 있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미지가 거꾸로 보여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워했지만 며칠 만에 그는 점차 익숙해졌고, 같은 실험에 참가한 일부 참가자들은 열흘 뒤에는 자전거나 스키를, 한 달 뒤에는 무려 모터사이클도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시각 정보를 담당하던 뇌의 부위가 청각, 촉각 등의 다른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거나, 처음에는 악기 연주에 매우 서툴렀던 사람들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습관과 같이 악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도 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자, 이제 뇌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가소성 원리에 의해서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복과 훈련입니다. 어떻게 바뀌어 보겠다라는 의지나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반복적인 자극, 즉 학습과 훈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약 2살 때까지 끊임없이 연결망을 뻗어나가면서 발달하다가 2살 이후로는 자주 사용하는 연결망은 튼튼하게 결속시키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연결망은 끊어버리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발달합니다. 이는 마치 숲속에 사람이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면서 온갖 종류의 오솔길을 먼저 쫙 내놓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은 점점 줄여나가고 자주 다니는 길은 더 넓고 튼튼하게 정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으며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뇌발달은 25살 때까지 이루어지는데요. 25살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의 뇌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뇌의 구조나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평생토록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학습과 습관에 따라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자주 오가며 숲속의 오솔길을 좀 더 튼튼하고 넓은 길로 바꾸어가듯이 긍정적인 행동을 자주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긍정적으로 달라질 거야 라는 의지를 다지는 것만으로 뇌의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뇌에 전달되는 그 감각들은 그에 따른 연결망을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다져가고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도 나중에는 쉽게 느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장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25살 때까지의 성장기에서도 50세 이후의 노화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죠. 신경가소성이 바로 수면 중에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 축복일 수도 때로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습이나 노력을 멈추고 이 나이에 더 배워서 뭐하겠어 하며 변화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머리와 다리의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엄청나게 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으로 몸의 근육과 심폐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뇌의 지속적인 자극과 학습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신경가소성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사고력을 고도로 발달시킬 수 있으며 뇌졸중, 자폐증, 우울증, 중독, ADHD 등과 같은 뇌의 비정상적인 회로나 손상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점이죠. 하지만 뇌는 중립적이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나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뇌는 꾸준히 학습한 결과물 그대로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중독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라는 핑계를 대는 편을 선택하곤 합니다. 자, 당신의 뇌는 당신이 보여주고 학습시키고 자극을 주는 그 방향대로, 즉 당신이 긍정적인 삶에 집중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삶에 집중한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언제나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